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카드 뉴스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나열형 카드 뉴스 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열형 카드 뉴스는 말 그대로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제작을 할 때 가장 적합한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카드 뉴스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맞는 컨텐츠를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리해서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익혀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원하는 사이즈를 제작을 해야겠죠. 일러스트레이터 첫 화면에 나타난 새로운 문서 열기를 통해서 우리는 가로 세로 800픽셀로 입력한 후 제작을 눌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지 여러 개와 함께 그 빈 문서가 정사각형 형태로 나타나면 우리가 여기서 작업하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또한 필요한 소스를 가지고 작업한 후 대지, 아트보드를 하나씩 늘려나가면서 최종 내보내기까지 작업을 하면 되는 과정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에 단순히 일러스트 디자인뿐 아니라 내용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함께 해보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보고 내보내보는 시간을 실습하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여러분들에게 친근한 주제로 접근하시면 좋은데요. 이때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먼저 주제. 내가 나열형으로 제가 아는 어떤 팁을 소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활 소품 간단 정리 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팁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때요? 쉽죠? 간단하죠? 다음 시리즈를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서 아주 간단한 카드 뉴스를 테스트로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애완견에 관심이 있다면은 어떤 강아지의 특성에 따라 특성을 알아볼까요? 또는 종류를 알아볼까요? 하면서 특정 강아지 종류와 특징, 성격, 주의점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카드 뉴스로 여러분들의 흥미와 나열 위주로 한번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저는 여행이라는 주제를 잡아서 이번 강의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지역 중에서 꼭 가봐야 할 여행 명소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필요한 이미지나 텍스트 자료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일러스트에 얹어서 카드 뉴스로 완성해 나가는 나열형 카드 뉴스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메모해 보시고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직접 찍은 사진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일러스트로 돌아가 이러한 작업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페이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페이지를 확대를 좀 해보죠. 확대하실 때는요, 돋보기 도구를 사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크게 줌인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보시고 여기 첫 번째 들어갈 부분을 어떻게 꾸미실지 일러스트, 사진, 텍스트만으로 어떻게 꾸미실지를 구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제가 예제 파일을 준비를 해보았어요. 그걸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파일 여기에서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지를 가져올 때 가져오기 메뉴를 선택해서 사진을 가져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져오기를 통해서 사진을 준비된 사진 중에서 한번 제가 가져와서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제 4번 폴더로 돌아가 보시면 4번 폴더에 제가 준비해 놓은 AI와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AI와 이미지 파일.
이미지 파일은 말 그대로 사진들이고 AI는 일러스트 소스가 될 만한 파일들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서 이미지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제가 이번 주제가 여행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여행 중에서도 상해, 중국의 상해를 여행 도시로 잡았어요. 이것을 꼭 가봐야 될 명소라고 설명드리는 그런 카드 뉴스를 만들고 싶은 건데요. 자, 이 중에서 상해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이거를 가져오기를 눌러서 화면에다가 배치시켜 줄 거예요. 쭉 배치시키면 가로 세로 비율이 안 맞으면 이와 같이 직사각형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칸에 맞게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크기를 여기 정사각형 대지 크기에 맞춰서 이와 같이 배치해줍니다. 자, 가운데쯤 배치를 하셨나요? 나중에 여기 양쪽 끝은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미지를 자를 건데요. 자, 이렇게 배치를 마치셨으면 상단에 이미지 자르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지 자르기를 클릭해서 자, 이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 이 링크된 파일을 자르면 원본의 사본이 포함됩니다. 링크된 위치에 있는 원본 파일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본이 잘리면 안 되니까 원본을 따로 만들고 사본으로 저장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걸로 확인을 눌러줍니다. 원래 일러스트에는 이미지 자르기 기능이 없었는데 이 CC 최신 버전에서 새롭게 생긴 거예요. 드래그 앤 드롭해서 내가 만든 대지 사이즈에 맞게 이미지를 조절하고 잘라냅니다. 자, 이와 같이 잘라내셨다면 상단에서 여기 높이 제가 800픽셀로 맞춰보죠. 800픽셀로 맞췄고 적용을 누릅니다. 그럼 이미지가 잘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이미지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제가 이 이미지를 중심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타이틀을 쓸 거기 때문이에요. 타이틀을 쓸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각형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각형 색상을 더블 클릭해서 검정색으로 000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다음에 사각형 도형 도구를 사용해서 타이틀이 될 부분을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중앙쯤 배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아래쯤에 이렇게 아래 배치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상단 불투명도에서 불투명도를 낮춰주면 이러한 타이틀 바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입력해서 타이틀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위치를 일단 가운데로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 가운데로 맞추고 싶다 한다면 사진과 이 사각형 두 개를 선택해서 정렬 옵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상단 보시면 정렬의 옵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세로 가운데 분포를 클릭하면 정확하게 그 가운데로 이 검정 사각형이 위치하게 됩니다. 제가 눈대중으로 지금 설정을 했는데 정확하게 맞았나봐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준비 과정, 첫 번째 제목의 준비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줍니다. 타이틀 드디어 입력하는데요. 문자 도구를 가지고 입력을 해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문자 도구를 가지고 입력할 때 이 도형 안쪽에다가 클릭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바깥 부분에다가 커서를 놓고 텍스트 작업을 해볼게요. 문자 도구로 글씨를 쓰기 위해서 커서를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문자 더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진짜로 들어갈 텍스트, 타이틀을 입력해 주는 거죠. 자, 한번 써볼게요. 중국 상해 여행에서 꼭 가봐야 할 곳.
이렇게 지금 글씨 너무 작으니까 선택 툴을 가지고 선택해서 쉬프트 누르고 글씨를 크게 움직여 줄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편한 것이 글자를 선택하고 바로 이렇게 마우스로 당기면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대충 배치를 해줍니다. 기본 글꼴에서 배치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이랑 색상을 다 바꿀 거예요. 색상 당연히 바꿔야죠. 눈에 잘 보이는 색으로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폰트도 바꿔야죠. 상단에서 옵션에 보시면 일러스트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여기 다양한 글꼴 리스트가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한글 글꼴들 중에서 카드 주스는 바탕체가 쓰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특히 타이틀은 두꺼운 고딕체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무료 폰트인 나눔 고딕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 고딕 시리즈 폰트들을 제가 다운 받아놨어요. 여러분들도 네이버에서 나눔 고딕 폰트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고 꽤 다양한 폰트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나눔 고딕들이 있는데 나눔 스퀘어도 있고 나눔 스퀘어도 이 카드 뉴스에 괜찮은 것 같아요. 나눔 발음 고딕 그다음에 이 안에도 펼쳐보시면은 굵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나눔 발음 고딕의 볼드체가 가장 두껍고 점점 이제 얇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여기서 볼드체를 사용해서 무조건 제목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배치합니다. 중국 상해에서 꼭 가봐야 할 곳, 중국 상해 여행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타이틀을 좀 중앙 정렬로 맞춰주고 싶어요. 이럴 때는 글자 선택하고 상단 단락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나타나는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었죠. 그 다음에 작성자명을 적고 싶어요. 작성자명은 뭐 원하시는 곳 하단, 박스 하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카드의 하단에 적으시면 되는데 이 글자를 일단 카피해 볼게요. 글자를 Alt를 누르신 상태로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이렇게 카피해서 옮겨지는데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면 글자 편집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작성자 아이디를 작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원하시는 필명이나 아이디 등을 이메일 등을 적으셔도 됩니다. 크기는요, 제가 선택 도구를 가지고 Shift 누르고 줄인다고 말씀드렸죠. 크기를 줄여서 잘 보이는 곳에다가 배치를 해주는데 잘 보이는 곳이 없어서 그냥 박스 안에다가 넣어야겠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타이틀이 좀 위로 이렇게 밀리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일단은 제목 틀을 꾸며볼게요.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꾸미는 방법들, 글씨를 보기 좋게 꾸미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정도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타이틀 일부에 포인트를 주셔도 돼요. 예를 들면은 여기 상해라는 부분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선택해서 견본 패널을 꺼내줍니다. 패널을 꺼내실 때는 윈도우로 들어가서 견본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윈도우에서 견본을 체크해 주시면 저처럼 견본 패널이 나타날 것이고 여기 나타난 색상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이와 같이 색상이 바뀌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정 지역만 색상을 바꿔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작성자 또 색상을 또 다른 색상으로 작성자 색상은 회색이라든지 이렇게 바꿔 넣으셔도 되겠네요. 자, 첫 번째 타이틀을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이미 있는 상태에서 자, 이미지 중심으로 한번 정보를 첫째 어디, 둘째 어디 이런 식으로 담아보고 싶어요.
자, 일단 파일 같은 방법으로 가져오기를 눌러줍니다. 우리 이미지 예지 소스 중에서 어디를 처음으로 해볼까요? 저 상에는 표지에 이미 썼고요. 예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원.png라고 이 파일을 가져오기를 해서 이걸 하단에다가 좀 배치를 해줄게요. 표지는 표지이기 때문에 사각형을 쭉 배치했지만 이제 서브 메뉴는 다 그렇게 굳이 늘려서 배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에 이미지를 조금만 배치를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목을 쓰는데 제목은 우리가 표지에서 썼던 걸 카피해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썼던 거를 Alt를 누르시고 선택해서 Alt 누르시고 이동해서 배치합니다. 여기에서는 왼쪽 정렬로 단락에서 왼쪽 정렬로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여기서는 안 보여요, 잘. 그래가지고 색상을 바꿔줘야겠습니다. 색상을 뭔가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약간 다홍색으로 바꿔줄게요. 앞에 있던 빨간색으로 하면 너무 글씨가 진해 보일 것 같고요. 다홍색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지역 이름을 써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원인데요. 여기선 1, 2, 3을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예원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되는데 너무 딱딱하니까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예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1이라고 했더니 너무 딱딱하죠. 그래서 이 주변에 1이라는 곳 주변에 동그라미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원형 도구를 가지고 1 주변에서 동그라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동그라미를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변형, 정돈을 눌러줘요. 다시 이 원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정돈, 맨 뒤로 보내기. 그러면 글씨가 선택이 되는데 동일한 색상이라서 지금 안 보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글씨를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검정색을 넣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1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잘 보이지 않으면 글자 색을 얼마든지 선택해서 바꿔줄 수 있어요.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이 동그라미에다가 넣어주니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죠? 첫 번째 예원. 그러면 예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야 되는데 글씨가 좀 너무 전체적으로 큰 것 같아서 1번에서 서브 페이지에서 그 본문에 들어갈 전체 페이지의 크기, 글자 크기를 세팅하고 갈게요. 1번에 나타난 이 타이틀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선택해서 Shift를 누르고 조금만 줄여줍니다. 자, 조금 더 괜찮은가요? 자, 예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밑에 사진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인 순위로 이 지역을 지정했고 밑에 설명글을 적고 싶어요. 설명글을 적을 때는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글자 박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자 도구를 가지고 문자를 쭉 드래그 앤 드롭. 그러면 이 안에 더미 문자들이 들어가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조사해온 텍스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폴더 안에 내용.txt가 있는데 이 중에 예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줄을 예원에 관련된 세 줄을 선택한 후 메모장에서 편집, 복사를 해주시고 이것을 일러스트에서 편집, 붙이기를 해주시면 세 줄이 붙여 들어갑니다. 글자 크기는 상단 글꼴 크기에서 화살표를 눌러서 키워주세요. 쭉쭉 키워주세요. 줄넘김이 자동으로 되죠. 그래서 이 텍스트 박스를 만드는 이유가 자동 줄넘김이 되는 이유. 그래서 본문이 여러 줄일 때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여기 본문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틀이랑 똑같이 굵은 글씨를 썼더니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폰트를 좀 바꿔줄게요. 그래서 문자, 제가 나눔 바른 고딕을 사용했는데 볼드체가 아니고 조금 덜 두꺼운 레귤러체를 사용을 해볼게요. 얇은 폰트를 너무나 사용을 하게 되면은 또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이 글자를 써줬고요. 이렇게 글자를 쓰게 됐고 그 크기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줄바꿈과 글자 정리들을 또 강조를 필요하면 아이콘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소스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았죠. 이 내용을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지금 4번 폴더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4번에서 여기에서 트립 카드 1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인 AI로 저장을 중간에 해보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완성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옵션이 뜹니다. 보시면 일러스트레이터 CC로 되어 있는데 클릭하면 하위 버전이 나타나요. CS6부터. 너무 아래 버전은 지금 쓰는 사람이 없을 수 있지만 CS6은 쓰는 사람이 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위 버전만으로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CC 버전을 가진 사람이 볼 수밖에 없고요. 일단 확인을 해보죠. 그 다음에 만약에 CS6을 가진 사람도 이 파일을 열어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싶다. 그러면 하나 더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시고 똑같아요. 이름 똑같이 이름을 제가 CS6이라고 뒤에다 하나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서 자동으로 옵션이 뜨잖아요. 그 옵션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버전 일러스트 CS6으로 선택해 주시면 옆에 느낌표가 뜹니다. 왜냐하면 신기능에는 없는 CS6에는 없는 신기능이 CC에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CS6에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큰 충돌이 생길 만한 기능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확인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 일러스트 CS6에서도 볼 수 있는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전 호환을 시키시고 싶을 때 이와 같이 하나하나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어진 소스와 내용을 가져와서 이렇게 제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견본 패널을 통해서 색상 배치하고 문자 패널로 타이틀과 또 본문을 만들어주고 이미지를 배치하고 자르는 그러한 작업들 해보았어요. 자, 다음 시간 이어서 여기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